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서해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 발표가 나온 지 한 나흘 만인 것 같고요. 네. 공교롭게도 또 오늘 지방검찰청에 대한 이제 국정감사가 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그 당일 이렇게 검찰이 또 영장 청구하는 것도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정감사 때는 오히려 더 시끄럽죠, 뭐. 그렇습니까? 국정감사 때는 오히려 그 정치적 쟁점, 정쟁, 여야 간에 뭐 서로 그 상호 간의 공격, 그러다 또 고소고발도 많아지고, 요 근래에 의원 상호 간에 여야 정당 상호 간에 고소고발한 것도 윤리 제소, 이것도 이 국정감사 기간에 다 벌어진 거거든요. 평소보다 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 국방장관하고 전 해양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를 보고서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하는 느낌하고,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를 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감사원 수사 의뢰 받고 수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검찰 자체적으로 이미 고소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거기 때문에 아마 감사원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검찰에 넘긴 거는 참고 자료 정도 될 겁니다. 뭐 무의미한 건 아니겠지만은 감사원은 그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만큼 그렇게 깊이 조사를 못했을 거고, 검찰 수사가 아마 본령이고 거기에 감사원 조사가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영장 청구한 거는 그동안에 검찰에서 진행해온 수사 결과를 가지고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조만간에 또 그 당사자 중에 당사자가 크게 네 분이지 않습니까? 네.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방장관 서욱, 또 국정원장 박지원, 또 통일부 장관 또 이인영, 이 네 분이 그 당시에 이제 사건 대책 회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 서훈 국정원장하고 또 그 누구죠, 저기 박지원 박지원 국방장관하고 서훈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뭔가 좀 소환 조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원 조사는 이제 불응했지만은 그건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검찰에서 소환하면 아마 거기 가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나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흐름으로 보면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전 정권의 이제 장관급 인사에 대한 그 영장 청구는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이란 말이죠. 좀 앞으로 이제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잘 짜여진 각본대로 착착 진행된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사원의 중간 발표도 결국 감사원법을 위반해서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강행한 거잖아요. 네. 감사위원들이 대부분 반대했다고 하는데 발표도 강행을 했고 절차도 위반했고요. 그리고 나더니 바로 검찰에서 지금 서욱 장관을 단 한 차례 조사를 하고 바로 기소를 이제 영장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밈스라고요. 그러니까 군사 정보 체계 내에서 정보를 삭제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나왔습니다만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증거를 무리하게 끼워 넣기를 해가지고 월북으로 추정하는데 단정적으로 하는데 역할을 했다. 이 두 가지거든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말이 안 되는 혐의예요. 특히 밈스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0개 기관에다가 배포를 하고 나서 판단을 했어요, 정보를. 그 회의를 끝나고 나면은 이건 아주 민감한 정보 자산이기 때문에 감청, 도청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한미연합 자산이기도 하고 하니까 필요 없는 기관에게는 다시 걷어들여서 원본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그냥 이렇게 다른 기관에는 계속 보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일종의 쓰레기를 버린 것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위법이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원본 중에 삭제된 게 있느냐, 없어진 정보가 있느냐? 아닙니다. 거기다가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증거들은 국가기관에 다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소위 구속영장의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윗선으로 그러니까 서훈실장이나 박지원 원장한테 물어볼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서욱 장관을 엮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밖에 사실은 안 보입니다. 이게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법사위에서 답변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감사를 왜 개시했냐고 물어보니까 TV를 보다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얼마나 답변이 궁색하면 TV를 보다가 본인이 결정을 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결정을 하면 그게 감사가 개시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게 이게 정말 감사원의 오늘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돌격대 중에 돌격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사무총장이 자기가 TV를 보다가 새벽에 결정하면 그게 우리 온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날 정도로 보복감사가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지금 검찰과 감사원이 정말 합동으로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대통령실과의 어떤 그런 지시하에서 이게 진행되는 그런 하나의 연극 같은 걸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전체 조사 수사가 하나의 이제 기획된 그런 그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 감사원이 전 정권의 한 20명 정도의 인물 이제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제 기로에 선 것 같습니다. 예. 이 2명에 대한 그 영장이 발부가 될지, 과연 이제 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예. 이게 전 정권의 이제 장관급 인사인데요. 예. 과연 그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게 군사 관련 자료와 이제 관련된 것들인데. 예. 이분들은 이제 이 퇴직하고 나왔단 말이죠. 예. 군에 이제 자료가 있는 것이고 그 증거인멸의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이제 법에는 형사소송법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법원은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네. 어느 시기에 법원이든 간에 또 어느 정권의 사회에서 법원이든 간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더라도 사안 자체가 중대하고 또 민심이 약간 뭐랄까요 좀 그게 약간 인민재판적 성격도 있겠지만은 민심이 안 좋으면 또 다른 그 이유를 대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네. 그게 제일 많았던 게 지난 정부였고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가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 발부했지 않습니까? 그 뭐 단적인 예고. 또 그 이전의 정권도 그랬고 법원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구속시키기 싫으면 네. 그냥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염려 없다 하고 구속 안 시키는 거고 구속시켜야 되겠다 또는 구속시켜야 될 부담을 느끼고 하면은 또 다른 사유를 들어가지고 사안의 중대성 또 뭐 혐의가 소명됐다, 그 입증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구속시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또 재판부마다 또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자체는 중대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전에 이제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안 죄명 자체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대한 거고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정부 때 그 김관진 전 이제 국방장관이라든가 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세월호 사건 그 시기에 그 침몰되던 시기에 이 일지를 몇 줄 잘못 기입했다 해서 이제 허위사실 공문서 작성죄로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 고초를 당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결백이 다 밝혀졌지만은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국정원이 그러니까 그 9시 40분쯤인가 이제 시신이 살해당하고 소각됐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대통령께 보고들이 아마 그 사이에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1시에 아까 좀 말씀드린 그 네 분이 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회의를 하고서 돌아와서 새벽인데 직원들 불러가지고 국정원은 사심전서권 삭제, 첩보보고서 그 관련된 그 월북과 반대되는 월북 혐의와 반대되는 그 성격의 첩보보고서 46건을 삭제 지시를 하고 국방장관은 그 새벽에 돌아와서 직원 불러가지고 또 60건을 삭제 지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 자체가 지난번에 정부 때 했던 사안과 비교해도 몇 배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뭐 법원이 그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뭐 구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수사나 또는 그 공소 유지는 상당히 엄중하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삭제가 아닙니다. 삭제가 아니고 배포선을 정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포선을 10군데 줬던 것을 예를 들어서 5군데로 정비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부각을 시켜가지고 지금 사실은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저는 이번 검찰의 기소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이건 낙인 찍기 그리고 전형적인 기정사실화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 보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의 감사 발표를 보면은 이제 이 한자가 적혀 있는 그런 구명조끼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저 정보 판단을 하지 않고 이제 묵살했다. 이렇게 이제 감사원 그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이나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은 전혀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무선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감사원의 자료들도 전부 추정에 불과해요. 주장에 불과하고. 근데 오늘 검찰도 보면은 그거를 기초로 추정을 가지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 월북 추정이었죠. 추정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NLL 이북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정보자산이라고 하는 게 다 감청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눈에서 보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그 당시에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 이렇게 추정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추정에 대해서 사법적인 잣대로 지금 와서 이런 것들을 왜 안 했느냐고 하면서 사법 처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대북 여러 이제 정보 자산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텐데 조금이라도 판단이 본인들과 다르거나 이후 지나고 봤을 때 뭔가 판단에 조금 미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 처벌받아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북관계 특성이나 아니면 정보의 특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법적인 잣대로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서면 보고를 받고 나서 그 3시간 동안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그 진상을 밝히라고 이제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고요. 예. 그건 이제 검찰 수사에서 좀 더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되겠습니다만 예. 예. 앞으로 이제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거라면은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거는 수사 결과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 네. 감사원이 강제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이미 조사를 한 것만 가지고도 대통령에게서 확인해야 될 사안들을 이미 발견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지금 두 분이 이제 강제 수사 대상이 됐고 또 박지원 또 서훈 이 두 분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그 두 분 이외에도 그분들이 뭐 인신 구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아래선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 구조는 최고 의사결정권자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고 그다음에 4사람의 관계장관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실행 직접 부서인 해경청장이 있고 하지만은 감사원이 20명을 수사 의뢰했듯이 그 실무자들이 다 관여가 돼 있던 겁니다. 그 6분만 한 게 아니고 수많은 실무자들이 그 실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료 지우는 것도 실무자 불러서 한 거거든요. 그 장관이 직접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미 기초 조사는 다 끝났고 제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사실 확인이 됐고 그 관계 장관들의 그 혐의도 대충 이제 입증이 됐고 결국 대통령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3시간 동안에 대통령이 움직였으면은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그 살릴 노력을 했느냐. 특히 북한하고는 뭐 거의 뭐 직통이 그 소통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북한 측에다가 알리고 그 빨리 좀 돌려달라고 이런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했는데 북한이 안 들은 거냐, 아니면 아예 안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동안에 그 구조 노력을 다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제대로 구조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탄핵까지 몰아갔거든요. 네. 그럼 그만큼 이건 엄중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 이것을 최초 발표 때 없었던 건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국 그 월북으로 추정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최초 발표는 그런 혐의가 없었는데 대통령께서 이거는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떤 언지를 주셨느냐 아니냐 그것도 조사 대상이죠. 네. 예, 그런 거 하려면은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어떤 행토든지 간에 뭐 서면 조사든 뭐 어떤 행토든지 간에 조사에 임하시고 본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이게 3시간의 진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황당한 모략입니다. 왜냐하면 저 3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9월 21일 날 저녁 6시경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셨어요. 2일. 예. 22일. 예. 그리고 9시경에 이제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3시간 동안 이 우리 정보자산에 의해서 쭉 국회 국방에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군 당국도 이게 이제 북한 측에서 사살할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가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녁 8시부터 한 9시 반, 그 사이 한 1시간 반 정도의 기간 동안에 갑작스럽게 해군과 이제 그 북한이죠. 북한의 해군 당국의 움직임이 이상하게 잡혀서 그때 이제 우리도 당국에서도 이제 난리가 났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이 그런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보고받았을 때는 NLL 넘어서 이제 우리 사람이 실종이 됐고 그게 이제 북한 쪽에 아마 잡혔던지 뭐 그런 것 같다 이런 보고를 받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그게 왜 3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욕주기 그리고 낙인 찍기 이렇게 좀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특히 이 국민의힘이나 이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이 정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외교 참사, 경제 위기 뭐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좀 탈출하려고 자꾸 이렇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왜곡하고 이렇게 모략하는 이런 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야당 대표와 손잡고 이 소위 국가적 위기, 경제 위기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자라고 하는 리더십을 대통령이 보여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검찰공화국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을 저는 대통령의 결자 해제에서 풀어서 오히려 국민들이 지금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은 여야가 함께 합시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합시다. 이 위기를 돌파합시다. 이런 리더십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니까요.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잘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국정감사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중간 진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째 주, 둘째 주 지났고 이제 반환점은 이제 돌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각 상임위마다 워낙이 지금 이 여야의 대치 전선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책 감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정쟁에 가까운 그런 공방이 좀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좀 국민들의 좀 실망이 크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안위 이 국감에서는 또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 자료 제출을 놓고 뭐 고성이 좀 오가기도 했습니다. 또 파행이 되기도 했고. 게다가 이제 문체위 같은 경우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논란이 다시 이제 도마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게 지금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시비를 이제 따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좀 그 시끄러운 그런 그 충돌이 일어나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 때문에 결국은 정치가 엉망이 되고 국회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국정감사도 정상적으로 안 될 거다라고 뭐 여러 차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대표가 출마하신 게 잘못된 거죠. 국회 들어오시고 당 대표 되시고 그런데 본인은 사법 리스크가 뭐 역대
이 정도 웬만한 국회의원도 사실 이 정도로 여러 혐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대통령 후보 또 다시 당 대표가 된 분이 이러면은 또 본인이 그걸 다 공사를 구분해가지고 내 사건은 내 사건대로 내가 알아서 대처하겠다. 당은 일체 관여하지 말라. 내 변호인단 꾸려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할 테니까 정치는 정상적으로 해라. 협조할 건 협조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 제대로 해라. 그건 관계하지 마라. 이러면은 관계 없는데 이번 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민주당을 총동원해가지고 이게 방탄을 하기 위해서 자기 당 대표가 또 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이재명 국감이 돼버렸고 또 한편으로서 민주당은 또 이제 이건희 국감을 하고 김건희 국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선 과정에서는 뭐 좀 지나치지만 그래도 그 상대 후보 진영에 대해서 공격적 측면에서 또 그렇게 그 후보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이해한다면 할 수 있는데 대선 끝나면 좀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표가 딱 이제 다시 복귀해가지고 모든 걸 그쪽으로 이제 총동을 하면서 다시 또 이 김건희 카드도 다시 꺼내가지고 결국 정권을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흠집을 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빼야 이 문제가 해결의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또 다시 꺼내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그 국감이냐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국감을 해야지. 김동연이 지사인데 왜 이재명 국감을 하느냐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번 국정감사, 작년 국정감사까지 한 거 이후에 그걸 모든 분야에서 그 이후에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는 사실 7월 1일장가 취임했기 때문에 이제 2달밖에 안 돼서 뭐 잘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국감하려고도 할 수가 없고 시기적으로 보면 작년 국정감사 때 이후에 국정이나 경기도정이나 이걸 해야 되고 그러려 보면 이재명 지사 관련 국감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인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는 왜 했냐? 이분은 무슨 대통령하고 그 결혼도 하시기 전에 있었던 개인적인 일을 국감장에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재명 리스크가 저렇게까지 또 번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하여튼 이 문제, 사법적인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 그 전국 상황이 마치 대선 3라운드처럼 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 끝나면은 달라질 줄 알았다는 게 그야말로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전 역대 대선은 다 끝나고 나면은 대선 때는 많이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적어도 상대방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모욕 주고 탈탈 털고 하는 경우는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으로 기소가 됐으면은 그래도 국민들도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소가 된 게 선거법이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가 역대로 선거법 위반했다고 기소된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그것도 말한 거 가지고 무슨 돈을 뿌렸다든지 무슨 대단한 무슨 큰 뭘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언한 거 가지고 그냥 바로 전 대선 후보 그것도 현재 민주당 야당의 대표를 기소를 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주당 내에도 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바꿔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러나 역시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거는 여당이고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좀 전향적인 입장을 내시고 그러면서 전국을 이끌어가야 대통령제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여러 가지 혼란들이 일어나서 국민들의 민생에 문제가 생기면 1번 책임은 무조건 대통령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제 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통 크게 한번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국을 좀 전환을 시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통큰 정치를 통해서 좀 전국을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대선 3라운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대선 4라운드, 5라운드가 되면 좀 곤란하겠죠. 앞으로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